반갑습니다. 나무 이승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왜 나무 이승주 요즘에 유튜브 찍지 않지? 그리고 왜 요즘에 영상이 별로 올라오지 않는 거냐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시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살도 좀 쪘습니다. 아니 많이 쪘어요. 저를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분들은 그렇게 그때 그 당시 몸짱 불과 한 3, 2, 3년? 2, 3년만 해도 몸짱이었고 배에 복권이 있었던 그 나무 이승준 어디 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두 권 냈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다 보니까 제가 느꼈지만 정말 산모의 고충과 같다라는 얘기를 다른 작가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2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첫 번째 책이 출간을 할 때, 닥치현재 부동산에 미치다를 출간을 할 때, 근데 조금 일이 좀 부족한 거야. 이렇게 출판사에 내리고 하면 또 좀 뭔가 수정해야 되고, 또 출판사에 또 내리고 하면 또 수정해야 돼. 그래서 정말 어, 본 거를 못 출판사에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님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계속 지고 있으면 절대 책을 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좀 아쉽다면은 두 번째 책에 써라.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출간을 하고 좀 아쉬움이 많았었고 아무래도 저도 첫 번째 책이다 보니까 좀 많이 지인분들에게 추천사를 좀 많이 받았죠. 아마 첫 번째 책 보면 추천사가 좀 많아요. 이제 저의 지인분들인데 그냥 저도 추천사를 한 3명 정도가 딱 좋은데 열 몇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책을 읽는 분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초보분들을 위해서 책 제목 그대로 불인을 위해서 쓴 책이고 제가 수없이 현장을 다녔지만 정말 부동산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현장을 파악하고 어떤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또 금매를 찾는지 뭐 등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트렌드가 너무 많이 바뀌고 또 투자 포인트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갭 투자,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상가, 오피스텔, 뭐 생수, 뭐 등등등, 뭐 도생, 뭐 이런 것들이 취득세 때문이고 취득세 중과되고 720 대책 이후에 많이 좀 달라졌다. 그 많은 빠른 이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2년, 3년 전에는 뭐 분양권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뭐 이천세 맞추는 것에 고민이 없었겠죠. 그냥 뭐 사서 내가 당첨은 뭐 우리 흔히 유행하는 이제 청무피사라고 아시죠? 뭐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산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해서 초피에 사서 또 피 주고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입주 장대까지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분양권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하신 분들이 2, 3년 전에 이제 투자했던 초보분들. 근데 지금은 그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또 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 분양권 투자해서 수익이 났는데 세금 뭐 77% 내고 나면 남는 거 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이 끝났다 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인 거야. 그 법인을 원래는 폐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올해 아니 작년에 법인 폐업하지 않고 법인을 새로 만드신 분들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든지 이제 썩빌 일명 초기 재개발 공시지가 1억 미만 이제 매수해서 종부세나 벌자 이렇게 또 트렌드가 맞춰지면서 많이 지방이나 뭐 서울이나 인천 쪽이나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하고 함께 많은 강사들이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서울, 뭐 인천, 부산 이렇게 초기 재개발 투자를 많이 했죠. 뭐 부산에 치면 달맞이 고개, 강안리 쪽, 중구 보수동 쪽,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포항 북구에 또 그렇게 초기 재개발로 들어가는 분위기. 예, 저는 좀 스타일이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주상복합 오피스텔, 초기 재개발 좀 이런 투자를 좀 지향하는 투자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서울로 치면은 장이 19역 부숴놓고 장가온 목사 때문에 아직도 짓지를 않고 있고, 장이 4구역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끼리 조합장, 뭐 조합원들 그리고 싸움을 하고 소송 중이다 보니까 비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재개발은 항상 사업의 속도고 조합장님의 역량 플러스 부동산 흐름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뭔가 맞아 떨어져야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부숴놓고도 가지 않은데 초기 재개발 투자에 리스크가 너무 많은데도 그냥 짤짤이 달리는 말이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트렌드다. 그래서 저 또한 많은 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좀 반갑습니다. 책도 쓰시고 대단하십니다.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책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신다라면 내가 할 말이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책 준비하느라 이렇게 제가 원래는 1일 1 유튜브를 좀 찍었었는데 좀 뭐 재미있게 즐겁게 좀 영상을 좀 올리고 했었거든요. 많이 또 질문 질의응답에 대한 질문 답도 해주고 그냥 이런저런 저의 생각들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많이 전달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이제 조금 다시 초심을 가지고 초심, 뒤심, 열심, 삼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2022년 또 호랑이 해 아닙니까? 예, 남쪽 호랑이 기운을 또 팍팍 여러분들이 또 드리고자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인사차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유튜브 구독자 신청하신 분들은 방송할 때 지금 들어오셨을 거고, 그리고 우리 닥치고 현장 찐팬방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8명 정도, 그리고 이렇게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사람 카운팅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하튼 뭐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유튜브는 또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15분 정도가 딱 좋더라고. 맞죠? 새로 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동안 제가 책을 이렇게 쓰느라고 여러분들 인사를 못 드렸었던 그런 점 양해 바라며,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현장 소식 정말 다른 유튜브랑 다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천천히 꾸준하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현장 소식 전하다 보면 또 저 2022년 호랑이 해에 저의 또 유튜브가 구독자가 뭐 10,000명, 20,000명에서 100,000 명, 200,000 명, 300,000 명 못 가라는 법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글귀라 한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3장 읽은 부디니. 뭐 여하튼 뭐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이래저래 또 글 남겨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뭐 그래도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뭘 하나 좋은 정보를 하나 주긴 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죠? 뭐 순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거제 소식을 전해줄까? 아니면 강주 소식을 전해드릴까? 강주 소식? 아니면
저는 뭐 현장에 갔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니면 뭐 지산 소식, 지산도 있고 순천, 순천 소식, 순천 좋겠다. 순천, 순천을 한번 그러면 오늘 인사 겸 살포시 풀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이제 이렇게 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가자. 다른 분들도 좀 인사도 좀 하고 하시면 좋겠네. 자, 화면 뭐 잘 보이죠? 화면은 잘 보이시죠? 조금 됐죠? 자, 순천입니다. 네, 순천이 보면 22년, 23년 순천 인구가 약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항상 뭐 투자 보면 인구가 100만 이상에 있는 곳은 당연히 투자했을 때 좋겠죠. 100만, 뭐 50만, 30만, 20만 밑으로는 웬만하면 지방소도시 투자를 좀 지향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렇습니다. 투자는 항상 보면 정답은 없는데 뭐 보면 아시다시피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자 잘라가지고 자 이렇게 수도권을 이제 규제를 하니까 규제하지 않는 곳으로 또 갔다가 여기 또 규제하니까 또 이쪽으로 여기 규제하니까 또 이쪽으로 여기 규제하니까 또 이쪽으로 이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트렌드였어요. 트렌드. 그리고 나름 고수다. 중수 이상급이다 하면 이제 신문 기사를 딱 보고 보도 자료를 딱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발표한다. 그러면 강명에 3기 신도시 묶일 거다. 안 묶일 거다. 이런 포지션을 잡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가계약금 100만 원씩 자 강명에 쏩니다. 한 세 군데를. 자 300만 원. 잃어도 300만 원. 그죠? 300만 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긴 한데 300만 원. 근데 발표했을 때 안 묶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2천씩 입금. 하나 둘 셋. 그럼 6천만 원. 이렇게. 김포가 묶인다. 안 묶인다. 규제한다. 안 한다. 일반 뭐 나름 중소급 이상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가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김포에 딱 그 괜찮은 지역들 한 3개 정도 사. 가계약금 100만 원 넣고 묶인다 안 묶인다 하면 더 입금하고 묶이면 계약 포기.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 이제 다 수도권이 전체가 다 묶이니까 뭐 강릉시도 묶였고 안 묶인 지역을 또 가는 거지. 기장이 안 묶이니까 기장으로 가는 거지. 부산 중구 보수동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1억 미만 말고는 할 게 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뭐 이런 부분 자꾸 투자할 데가 없어지고 하니까 그동안에 외면받았던 오피스텔이나 뭐 생수기나 뭐 도생이나 아니면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니면 뭐 초기 재개발 이런 게 트렌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4.6%도 싸다. 4.6%도 그죠? 뭐 예전에 1.1에서 1.3, 3.1에서 뭐 3.3 이런 거는 뭐 잊어버려야지. 이게 뭐 언제 얘기냐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분위기다라는 걸 판단해서 왜 이 철새 대장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느냐에 대한 그 기준점이 중요하겠죠. 저는 책을 쓰면서 느꼈지만 책 하나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책을 최소한 3번 정도 씹어 먹으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책을 썼는지 이해할 수 있고 한 번 읽으면 잘 이해는 못해요.
최소한 3번 읽다 보면 책팔이인지 지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초보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책을 쓰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책을 쓰다 보니까 뻔한 내용인 건 사실에 뻔한, 뭐 처음에 첫 번째 책을 쓰다 보면 또 아쉽고, 또 두 번째 책을 쓰다 보면 좀 더 아쉽고, 세 번째 책을 쓰다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쓰면서 느낀 건 정말 이 책 한 권에 참 많은 걸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랬을 때 책도 한번 꼼꼼하게 읽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천은 그동안에 가격을 보면 아시겠죠. 순천은 보면 입주 물량이 12년부터 15년까지 지방소도시의 입주 물량이 이래 많다는 거는, 지방은 유동자금, 유동성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물량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매매 지수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가격이 하락하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또 물량이 많으니까 횡보했다가. 근데 왜 이렇게 물량이 좀 있었는데 왜 가격이 올라갔냐라는 부분. 여기가 보면 유동자금이잖아. 19년도에 뭐가 발생됐습니까? 2019년도. 코로나로 발생되면서 자영업자 곡소리 나고 하니까 돈을 퍼붓죠. 금리는 저금리고.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동산이든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뭐 돈 될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겠죠. 요즘에 우리랑 다르잖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몇 있습니까? 없죠. 편안한 거 좋아하고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거, 뭐 IT 쪽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자, 그랬을 때 유동자금이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가격이 상승. 이 유동자금이 들어간 시점, 이게 아마 지방에 돈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천이 잔이 이만하다면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은 이 정도인데, 원주민들은 그동안에 12년부터 15년까지 이렇게 순천은 가격이 그냥 편안하게 많이 훅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거의 이렇게 횡보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순천은 굳이 뭐 내가 투자해야 되나 했는데 거의 뭐 풀피가 많았어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도 뭐 공시가 뭐 1억 2천짜리, 1억 미만짜리, 1억 2천짜리 아니면 9천에 사가지고 전세를 뭐 1억 4천에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순천에 많았습니다. 그냥 다 지켜보니까 여수, 순천, 광양, 여순강 묻고 광주, 광역시 묻건이 묻기 전에 순천이 가만히 지켜봐도 싸고, 또 묻고 나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을 둘러봐도 순천이 싸거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또 누군가 리딩에 의해서 여기 가자 이렇게 간 거죠. 뭐 잘못된 투자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트렌드라고. 뭐 나팔바지 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혼자 나팔바지 아닌 거 입고 다니면 뭔가 그런 것처럼 이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내가 언제 빠질 것인지, 항상 보면 사는 거야 돈 많이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매도는 언제 내가 빠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아니한가. 이 지방 소도시 28만 인구 도시에 22년부터 또 23년까지 이렇게 큰 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지금 매매가는 상승을 했고요. 전세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전세가율도 지금은 나쁘지는 않은데 신축하고 또 구축하고 느낌이 다릅니다. 그게 순천이고요. 그래서 내가 순천을 현장 갔으니까 보여주는 거야. 그럼 또 현장을 또 가는 걸 딱 보여주면 좋지. 이렇게 항상 저는 기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해가 뜨는 걸 보면 뭔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힘들 때 지금 보면 대출 저 또한 이번 2021년 모 지역에 11월 달에 올해 12월 27일 날 며칠 안 됐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전세를 못 맞췄어. 전세를. 이유는 11월 달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조금 빡빡해지잖아요. 잘 안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항상 투자는요, 나름 출구 전략을 짜야 돼. 1번, 2번, 3번.
전세 못 맞췄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전세 맞췄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하면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대출했을 때는 전세가는 얼마에 맞출 것이고, 이런 포지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면서 항상 저는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또 항상 내일 또 해가 뜨겠지. 지금은 어떤 뭐 고충,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투자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년 대선에 또 향방이 어떻게 될지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작은 국가다 보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좀 움직이죠. 뭐 중국이라 중국 눈치 안 볼 수 없고, 또 미국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또 일본 눈치도 안 볼 수 없고, 우리나라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신력은 최고이지만 항상 리마인드 리셋을 합니다. 이렇게 기차를 타고 전 수서에서 출발했는데 순천을 가려면 갈아타야 돼. 익산, 교통이 요충지 익산에서 무궁화호를 갈아탑니다. 무궁화호를 갈아타고 순천까지 이렇게 갈아타는 모습 타고 현장 가면 이 무궁화호 좋다. 코레일 무궁화호를 타고 이렇게 플랫폼에서 탁 기다리니까 이때 눈이 내렸어요. 언제야? 17일 날 순천에 갔거든요. 뭔가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되게 같이 현장을 같이 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 명만 대답을 하네. 한 명만. 나머지 분들은 채팅할 수 있는 그게 없나 보다. 자, 뭐 ND 79 79면 79년생인가 보네. 책 3번 있어 씹어먹기. 투자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너무 작은 도시는 지향하는 게 좋겠다. 뭔가 말하는 게 12조도 있고 좀 쓰시고 대단하다. 책 3장 읽었다. 나의 안티가? 안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면서 이제 이렇게 좋은 글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 같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술 먹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거나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하게 사랑해 줄까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저는 그래요. 뭐 투자는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투자는 정답은 없는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 거는 자존심이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난 그랬어요. 그냥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부동산은 특히 뭐가 있냐? 부동산은요.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목적을 가지고 많이 다가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많이 다가오고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항상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습니다. 이별. 저도 이제 촌놈 출신이다 보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부동산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소장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중수 이상급들의 분들은 뭐 뻔한 얘기 아니가라고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투자처나 찍어줘라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수 이상급. 저는 지금까지 강의한 지는 한 7년 해서 7년 된 것 같은데 6년 전까지 단 한 번도 투자처 여기 좋다 투자 여기 지역 해라 얘기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래 했으면 뭐 나도 뭐 인기 최고 강사가 됐겠죠. 뭐 여기 라인 해라 여기 해라 뭐 이렇게 뭐 지금 강의하는 강사들 보면 뭐 그냥 막 찍어주잖아요. 뭐 여기 해라 여기 뭐 여기는 그렇고 4분면 보여주면서 여기는 물량이 그렇고 여기 올랐으니까 여기 오를 것이고 앞으로 여 지역에 해라 여기 좋다 여긴 팔고 일로 들어가라
이제 뭐 강용시였으니까 여긴 됐고 이쪽 가면 오르겠네. 여기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그건 또 내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은 없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저도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우리 이제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하기까지는 고민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글귀도 보고 좋은 글 나도 쓰고 하면서 어느덧 이렇게 순천에 도착을 합니다. 항상 나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이렇게 딱 지금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원래 유튜브가 너무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길게 하면 잘 안 보더라고, 그죠? 짧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죠? 끊어서 가야 되는데 맞죠? 이렇게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순천역. 네, 반갑습니다. 통할아버지 반갑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 이렇게 눈이 이렇게 탁 내리더라고요. 눈. 나를 또 이 프랭카드가 환영하는 게 아니고 눈이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역에서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죠. 딱 만나서 순천역으로. 자, 순천에 30평 형대. 항상 보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의 팁을 드리면 그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느 지역을 간다.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내가 뭔가를 사러 간다 했을 때는 여기 지역에 순천에 그냥 우리 구평을 보자고. 최고 30평형대 대장이 있는 아파트는 어디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30평대 보면은 순천에 순천에 이제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해령면은 논이어서 촌이었단 말이야. 근데 해령면이 이제 지금 대장이 됐잖아. 그래서 순천에 한 30년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해령면은 촌이야. 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해령면이 지금 7억이다 찍었다 그러면 놀랍니다. 그 옛날에는 뭐 조례동이나 연향동이나 아니면 뭐 중앙동, 이쪽이 옛날 시내였죠. 자, 7억 2,500. 7억 2,500. 반갑습니다. 7억 2,500. 자, 7억 2,500이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순천의 인구가 28만 명인 인구가 있는 곳에 30평형대의 대장이 7억 2,500이다. 7억 2,500이면 지금 대장이 계속 달리고 있다. 우상향이다. 아니면 하락하고 있다. 더 오를 것인가? 아니면 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순천에도 돈 있는 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그럼 순천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왜 이렇게 이 금액이 찍었을까? 탑층인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왜라고 한번 최소한 3번만 이유를 찾다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자, 30평, 우리 이제 9평을 보잖아, 그죠? 30평 형대에 매물이 우리 매매는 몇 개가 있는지 보자고. 하나, 둘, 셋, 넷, 뭐, 야, 작아요, 많아요? 많잖아. 그러면 순천의 대장이 30평 형대 중앙 에코시티 8단지 지금 2018년 자, 보이죠? 2018년 7월 13일. 자, 그럼 2년이면 2020년 7월 달에 비과세 받은 사람들은 이제 팔고 나갔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 분들이 팔고 나간 사람들은 얼마에 팔았고 언제쯤 올라서 이 금액이 됐는지도 중요할 것이고, 이 분들이 지금 매물 내놓은 분들이 집주인, 원래 집주인 실거주 하는 분들이 내놓은 게 많겠죠. 그래야 팔고 딴 데 갈 거 아니야. 전세 끼고 판 거는 잘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여하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야, 잠깐만, 7억 2,500짜리
7억 2,500짜리가 에코시티가 탑층인가 보다. 탑층. 5억대가 5억대. 그죠? 5억에서 6억 천. 아니면 야 이게 실거래가 7억 2,500이라면은 정려했나? 잘못했나? 여하튼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7억이 아니고 5억대야 5억대. 놀래라. 나도 8 30평대 그 순천의 탑층인가? 하여튼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순천의 이제 분위기를 순천을 내가 투자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순천에 이제 최근에 이제 현장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그동안 제가 찍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다녀온 순천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대지구의 대장이 8단지예요. 8단지가 30평이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 순천이 물량이 많다. 그러면 순천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고민도 또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제가 말했잖아요. 자, 순천 입주 물량이 자, 많아요. 자, 1월 달에 모아엘과 리버파크 뭐 322세대면 뭐 됐고 순천 복성지구 한신더 휴 975세대 그 다음에 올림 349 보레나 순천 613세대 순천 어반타워 632세대 수자인 1252세대 이런 입주 물량이 이제 서면하고 혜령면 서면 조곡동 용당동 뭐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28만에 아직도 지금 순천에 지을 곳이 많은 상태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매물을 얼마까지 도대체 갈 것인가. 근데 중요한 거 아까 봤잖아요. 나온 매물이 50개야 8단지가. 나는 팔고 싶은데 싸게는 팔고 싶지 않고 그죠? 이게 5억대에서 6억대에 나와 있는데 5억, 5억 천, 5억 2천, 5억 3천, 5억 4천이 그래 돼야 6억에 있는 매물이 나갈 건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자금 계획이 엇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나는 8단지를 팔고 비과세 받고 또 새로운 더 좋은 또 먹을 거를 향해서 순천에 있는 분양하는 것들 아니면 그 분양을 노리기 위해서 전세로 잠시 거주하다가 들어갈 건데 뭐 팔리야 가지.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리고 내년 대선 혹시나 이재명 후보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윤석열 씨가 되면 또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에 미치는 거야. 빨리 순천 규제 좀 풀어주세요. 제발. 풀어주세요. 하는데 물량도 이렇게 많은데 왜 안 풀어주는데 광양도 물량 많은데 왜 안 풀어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 올랐는데 이 오른 게 누가 좋은지 아세요? 무주택자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 가격이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자 가격이 있잖아요. 뭐 순천의 대장이든 전국의 모든 아파트 다 일맥상통합니다. 뭐 분양가 2억에서 3억에 내가 들어갔어. 이게 이제 뭐 6억 5억에서 6억이 됐어. 그럼 결론은 3억 벌었잖아요. 자 3억 벌었는데 무주택자만 좋은 거야. 다주택자는 뭐 3억 벌면 뭐해. 중과되고 나면 내 수중에 다주택자면은 세금이 얼마입니까? 중과됐을 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자 나라고 치면 30%야. 30% 중과 그죠? 그러면 80 몇 프로입니까? 82.4%가 하여튼 이거 내고 나면 내 수중에 돈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못 파는 거야. 이분들은 못 팔고 이분들은 땡큐지.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내가 원래 번 거는 1억인데 규제되고 세금 내고 나면 내가 버는 게 없으니 2억을 더 이렇게 가격이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3억이 된 겁니다. 원래는 1억 팔고 나면 1억도 안 남잖아요. 근데 가격만 3억이 되고 실제적으로 팔고 나면 내 수중 1억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오는 건데 중간에 누가 좋냐?
비과세 받는 사람들, 초보자들, 전국의 모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초보들은 비과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잖아. 맞죠? 1주택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자도 안 해본 사람들이 법인을 이제 만들어. 법인. 이제 좀 알겠고 내가 3억을 벌었으니 팔진 않았지만 기분은 좋고 투자는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만들어. 법인을 왜 만드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드는 거야. 운영 계획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 그냥 법인 만들고 뭐 그냥 만들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우시고 1년에 484848을 많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왜 만드는지 그걸 꼭 알고 갔으면 좋겠고 그냥 뭐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또 뭐 법인 규제하고 법인 뭐 지력세 줬던 혜택 없애버린 다음에 또 법인 또 폐업할 거 아니야. 또 이분들은 심신이 미약하거든.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누가 이래 말하면 이래 갔다가 누가 저래 말하면 저래 갔다가 또 정책이 또 뉴스가 이래 나오면 또 이래 갔다가 기준이 없어. 바람 부는 대로 움직여. 그래서 항상 자기가 공부가 덜 됐다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없다면 계속 그냥 관망하시고 자기에 맞는 포지션을 잡아야 돼. 아니면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오고 해도 나의 심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자기 판단에 의한 투자를 하시고 항상 옆사람 때문에 초보들은 투자를 하더라고. 옆사람 옆에서 누가 뭘 하니까 조바심으로 그냥 옆사람이 하니까 샀는데 올랐어. 기분은 좋아. 근데 한 번도 팔아보진 않았어. 매도는 안 해봤어.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알겠죠? 항상 그래. 일단 샀으면 팔아봐. 팔고 세금 내고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됐어. 그럼 이 돈 갖고 요만큼은 좀 집에 계신 그분 와이프 남편하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소비도 좀 하고 아이 데리고 또 좋은 데 좀 갔다 오고 써야지. 부모님 용돈도 좀 주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또 요것도 또 투자에 넣으면 재미가 없어. 내가 이러려고 투자하나 항상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별의별 사람들 많아. 별의별 사람들. 강수강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말은 많아. 말은 앞에서는 못 덤비면서 뒤에서는 후시렁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배워서 다 자기 건 것처럼 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부정적이야. 나 항상 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웬만하면 주변에 멀리 하세요. 멀리. 그래 니는 그래 생각하면 니는 그래 살아라. 그냥 속으로 말하지 말고 그래 정말 오래오래 투자하시고 싶으면 긍정적으로 투자는요 안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맨날 안 되는 거고 될 이유를 찾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요. 전세 안 나간다. 그럼 앉아서 발 둥둥둥거리면 나가겠습니까? 물론 상황이에요. 저도 뭐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전세 막 쳤다고 제가 앞전에 강의가 아니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얘기 드렸죠. 저도 그러는데 뭐 전문가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기도 타이밍 못 맞추면 전세 못 맞추는 거고 그리고 대출하는 거고 대출이 안 되면 자기 돈으로 넣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자기가 신이 아닌 이상 뭐 어떻게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전세 입자 아무나 안 넣습니다. 이 아무나의 기준은 물론 뭐 1억대 사가지고 뭐 이런 판단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최소한 5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아무나 넣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의 대장이면 맞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이런 거 키우는 거는 싫다. 뭐 아기는 뭐
뭐 백지 뜯어지는 괜찮아 괜찮아 아기는 괜찮고. 근데 이제 아기를 키우면 백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통풍을 안 시키기 때문에 조금 곰팡이가 생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조금 애로사항은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건 사람마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여튼 저는 만났을 때 저는 초보들은 보니까 또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안 가고 소장님한테 서류 다 주고 소장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나중에 2년 지나서든 세입자하고 소통.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세입자 맞춰가지고 소장님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세입자하고 소통을 한다는 자체는 절대 지양하면 안 돼. 무조건 본인이 가야지. 본인이 가가지고 인사하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애 있으면 또 용돈 한 2, 3만 원에서 5만 원 주고 우리 집에 오신 걸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고 화분도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팔 때 좀 이런저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때는 좀 안 입던 옷도 좀 명품 옷 좀 입고 좋은 차도 가서 아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또 나중에 내가 필요한 어차피 임대인과 임차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내가 아쉬울 때 임차인 보고 집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미리 이렇게 인상을 잘 좋게 심어주고 또 우리 집 오신 걸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네, 새 집이지만 뭐 잘 써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투자금 작게 들어가는데 맞잖아요. 뭐 4천 개비도 5천 개비도 하면 5천에 내가 집을 이 사람 때문에 샀는데 그 사람은 이자 내고 나는 이자 안 내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2년 지났는데 난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 뭐 백지 좀 떨어지면 어때? 그건 좀 해줘야지. 너무 있잖아요. 먹을 생각만 하면 안 돼. 베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일날 되면 또 선물도 주고 명절날 또 선물. 첫 번째 책이 있잖아. 좀 읽어봐요. 좀 책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좀 사고 해요. 좀 사고. 책 팔아봤자 내가 좋나? 출판사 대표님이 좋지. 닥치고 현장. 좀 부동산에 미치다. 좀 사고 오늘 이렇게 좀 풀어준 거 하나 뭔가 나에게 신금을 울렸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읽어봐. 읽어보면 아니 커피 두 잔 값 아니야. 두 잔 값. 세 잔 값이가 16,000원 16,000원 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애장품을 현장 가가지고 읽어봐.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걸 내가 알려드리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렇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길어진다. 오늘 첫 번째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가서 신대지구에 먼저 갔죠. 신대지구 보니까 이제 조례동 여기 연양동이 원래 좋은 동네 예전에 상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왕지동하고 서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풍덕동 여기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노리고 있는 순천에 그런 곳이고 입지는 좋더라고. 순천 이마트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항상 보고 이제 우리 현장 뭐 이렇게 가고 뭐 다 보이죠. 슥슥 가서 눈이 또 와서 나가면 눈 오고 요거 뭔지 아세요? 이거 레일 바이크. 순천하면 유명한 거 뭡니까? 순천만. 아 이거 타고 싶더라고. 내려서 타고 싶었는데 그냥 가다가 이 논 구경 좀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부영 아파트 색깔 예쁩니까? 이렇게 아파트 보고 했죠. 그리고 순천에 또 가서 아주 또 유명한 소장님도 좀 보고 인사 좀 나누고 소장님 설명 좀 듣고 아마 내가 이 소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맞나? 이제 내가 책 쓴 사람이다. 맞나? 이렇게 소장님이 웃으면서 아니 뭐 레이저 삭제 쏘더라고. 기가 센 사람들은요. 제가 왜 현장을 가면 보이지 않는 어떤 기가 있어. 기가 보이지 않는 기. 서로의 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보면 기가 세잖아, 그죠? 연예인들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부동산 소장님이나 점쟁이나
비슷한 게 있어요. 다 기가 세다. 기 약하면 현장에 제가 봐봐요. 현장에 뭐 컨설팅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현장 가서 이렇게 설명하고 소장님 만나 얘기하고 현장 답사하면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나무 이성주입니다. 아 네 이렇게 저도 목소리 크게 안 하고 싶어요. 부드럽게 하고 싶지. 부드럽게 목소리는 저음이면서 말이 많지 않고 그냥 설명은 딱딱 그냥 해주고 짧게 그냥 여기 좋다 탁탁 이렇게만 하면 저도 좋죠. 근데 현장에 나가면 늘 내가 얘기하지만 세렝게티 초원에 초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초식동물이거든요. 초식동물. 초식동물에 거기에 누가 있나? 육식동물이 호랑이, 사자, 하이에나, 표범, 치타, 뭐 악어 이 육식동물이 야, 이 오랜만에 온 호식이들 나타났구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드는 쳐줘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제가 직접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봐봐요. 부동산 소장님이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브리핑 해줄 의무,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준 이유는 왜 합니까? 결론은 뭐냐면 돈 벌려고 돈. 내가 이분들을 중개해야 내 임대료도 내고 내 품위 유지도 하고 내 맛있는 것도 먹고 안 그렇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돈. 돈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브리핑 하겠습니까? 맞죠? 아니면 예전에 이 사람이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를 알더라. 아니면 이 사람 알면은 내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여튼 뭔가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이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서로에 보이지 않는 나는 처음 봤어. 처음. 뭐 다른 누군가는 봤는데 처음 봤지만 그런 이유를 나는 모르고 서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이면 나를 미친놈 아닌가? 이거 똘갱인가?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 무슨 말이겠어요? 저는 그냥 거기서도 뭔가의 어떤 상황을 연출하고 만들고 얘기하고 질문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뭔가 이 같이 온 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 질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악해내가라 라는 부분. 저희 다 초보자분들은 현장 부동산 가면 뭔 질문하는 줄 아세요? 그냥 옆 사람이 아니면 카페에 아니면 유튜브에 아니면 단톡에 그냥 순천 가면 아니면 뭐 광주 가면 뭐 2호선 라인에 어디 아파트 공실 1억 미만 그거 사라. 그럼 부동산 가서 사장님 몇 동 주세요. 여기 매물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면 주세요. 수리된 거 주세요. 아니면 수리할 수 있는 기간 주는 거 주세요. 그거는 없어. 이 말만 해. 그리고 딱 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분들이 다 많다. 거기 현 주소다. 라는 거. 어떤 현장에 가면 항상 보이지 않는 기싸움도 필요하고 또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정말 변화무쌍하고 부동산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의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호랑이 기운 같은 나무 이성주가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흔들리고 또 한 사람 각자 바라보는 지역 상가인지 땅인지 공시지가 이름 미만인지 자기 실거주인지 갭투자인지 아니면 현장에 대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 사람인지 자기 산 물건의 분위기 어떤지 졌던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관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똥똥똥똥 말아가지고 제가 풀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제가 에너지가 세야 되겠습니까? 그게 현장이거든. 강사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현장 가가지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나면서 사람들 리딩하는 사람 없을걸요.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건 내가 전국에 이런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 내 자부합니다. 한번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제 현장 내부 바로 이렇게 이제 공시지가 이런 미만한 내부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수리를 천장이 요즘 뭐 이런 식으로 천장을 타공을 했더라고. 뭐 등이 막 이렇대요. 하여튼 보일러 씻고 이제 뭐 밖에서 바라본 이건 이제 수리하는 과정의 아파트. 이 공시지가 이런 미만짜리였어요. 우리가 가기 전에 금액이 뭐 9천만 원에 매수해서 전세는 뭐 1억 3천에서 1억 4천. 그 수리비
뭐 샷이 바깥 샷이 안 하고 850만 원. 바깥 샷이 하면 1,400만 원. 1,400만 원 넣고 해도 자기한테 2천 정도, 1,500에서 2천 정도 오히려 풀피. 이게 순천 공시지가 이런 미만의 분위기였는데 지금 좀 달라졌죠.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순천을 해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순천 갔다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뿐.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얘기는 하는 것뿐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현장 가서 보고 화장실 수리되는 것들 그런 상황들 바깥에 이제 뷰 여기 이제 신대지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신대지구에서 이제 오니까 이제 공식 이름 웬만하고는 완전 신축이 좋잖아요. 24평인데 예, 뷰 바깥에서 본 뷰 느낌이 다르잖아, 그죠? 넓더라고. 우리가 그때 구단지 갔어. 중국 S클래스 구단지 성평중 뭐 신대초등학교 있고 가서 보고 이제 저녁에 제가 가서 순천에 가서 현장 강의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스타일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쭉쭉쭉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어느덧 2021년 12월 29일입니다. 올 한해 저물기 이제 이틀 남았죠.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2021년은 저한테는 참 많은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2년 준비한 책 닥치고 현장 부동산에 미치다 첫 번째 책 출간을 하고 이어서 그것도 이제 한 달 조금 보름 만에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첫 번째 책은 우리 가족들도 좋아하는데 두 번째 책이 빨리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저를 아는 지인분들은 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항상 이유는 있거든요. 2년을 준비했고 그 내용이 또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거라고 출판사 대표님이 생각을 했기에 이어서 이렇게 아마 내지 않았나. 6개 지역 여러분들 관심 있는 뭐 거기 투자를 해라 안 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현장 갔을 때 나쁘지 아니하다라는 뜻에서 그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제주도, 광주광역시, 남양주, 그리고 목포, 거제, 마산, 뭐 진해 이렇게 6개 지역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초기 재개발 뒤에 초기 재개발에 대한 투자 비법 뭐를 보고 뭐를 조심해라 어느 지역 등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공시지가 이런 미만에 대한 좋은 정보까지 있으니까 한번 되시면 읽어보시면은 올 한 해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호랑이 해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남쪽 호랑이이니까 또 더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닥치고 현장 발품왕제 나무 이성주 그리고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